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폭은 크지 않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사들이고 있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미국발 훈풍이 좀 들어오는가 싶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S&P 500, 다우지수 등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나홀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들어왔고 삼성전자의 낙폭이 조금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IT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입니다. 8포인트의 하락 흐름 1866선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 공세가 나옵니다. 이 두 주체가 지수의 하락 흐름 견인했는데요. 전이 막판 들어서면서 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 오늘은 하락 기조 그대로 이어갑니다. 29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805억 원. 반면 개인 쪽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들어갔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오늘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상승 흐름이 완만하게 유지가 됐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쪽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오늘 코스닥 6포인트의 상승 흐름입니다. 537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와는 역시나 수급이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매도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에서는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기관 쪽에서 158억 원, 외국인이 216억 원,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내놨습니다. 오늘 33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이 장 초반이었죠. 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에 1,120원 선이 붕괴가 되는데요. 1,120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이 달러 손절 매물이 하락 압력을 조금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들어왔는데요.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들어오면서 1,117원 선 지지력 형성에 나섰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폭이 조금 만회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10전의 내림세입니다. 1,118원 9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130만원 붕괴 129만 8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그나마 강보합권,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약세, 기아차가 1% 밀립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상승 흐름 보이는가 싶었지만 보합권으로 돌아서며 장마쳤습니다. 신한지주와 LG화학이 약세, SK텔레콤이 강보합권, 한국전력은 1% 이상 밀리네요. 오늘 27,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코스닥 상승 흐름에 큰 흐름을 이어가줬는데요. 셀트리온이 5%대의 강세입니다. 47,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오쇼핑이 1%, 이어서 서울반도체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2%의 강세, 오늘 36,2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밀린 쪽은 SK 브로드밴드입니다. CJ 오쇼핑은 가는 반면 GS 홈쇼핑은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동서와 CJ ENM이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동서가 26,850원, CJ ENM이 39,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포스코 ICT 오늘 ESS 관련주들 급등한 가운데 5%의 강세 나타납니다. 오늘 9,4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위메드 역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3%대의 강세에 54,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1%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인 가운데 전반적인 IT 업종들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LG전자 역시 밀립니다. 1.80%의 하락 흐름 7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기가 약세 흐름, LG디스플레이도 밀렸습니다. 그나마 상승 흐름 보였던 SK하이닉스 역시 막판 들어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LED 조명주 살펴봅니다. 오늘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백열 정부의 생산과 또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요. LED 램프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LED 조명주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필룩스가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192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루멘스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루멘스가 오늘 11%대 두 자리대의 급등 흐름, 이외 동부라이텍이 8%, 우리조명제주와 금호전기 7%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ESS 관련주 흐름 짚어봅니다. 이전에 먼저 태양광주부터 짚어볼 텐데요. 중국 쪽에서 호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태양광 발전이 약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OCI가 5%, 하나케미칼 역시 5%, 이어서 신성솔라에너지, 웅진에너지, 오성 LST는 상한가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ESS 관련주 살펴봅니다. 발전 사업자의 ESS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포스코 ICT가 5%, 상하 프론테크가 9%,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밀리는 쪽은 이 삼화그룹주 쪽이 좀 밀리는데, 삼화전자의 경우 이 투자 주의 종목 지정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풍력주 살펴봅니다. 이 풍력주들 오늘 역시나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미국 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적으로 들어왔고, 또 ESS 보조금 수혜에 따른 이 정책 기대감도 들어왔습니다. 태용이 1%, 현진소재가 2%, 상승 흐름이 좀 좋았던 쪽 아무래도 동국 SNC 오전장부터 시세가 좀 나기 시작했는데요. 7%대의 강세, 오늘 3,69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유니슨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4%대의 강세, 5,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봅니다. 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링네트가 7%, 메커스 역시 7%대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고요. 이어서 써니전자와 다물 멀티미디어 3%대의 강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실적과 관련해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 체크해봅니다. 먼저 만두입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3%대의 상승세 보였고요. 솔브레인 역시나 실적 호전 기대감에 닷새째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강보합권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모습입니다. 45,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원익 IPS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중국 시한투자 수혜감까지 들어오면서 또 6%대 강세 흐름. 영호통신 역시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사거래일째 빨간불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날입니다. 오늘 다날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중국 복권 사이트와의 결제 독점 계약 소식에 오전장에서 이미 빠르게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다날은 주당 1,350원씩 올랐습니다. 1,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롯데쇼핑 살펴봅니다. 반면 롯데쇼핑은 약세 흐름입니다. 국세청의 이 세무조사 소식에 하락 흐름 보였는데요.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 깊어진 모습입니다. 8,000원의 하락 흐름, 36만 1,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한국이 2분기 어닝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그 기업 실적의 명암에 따라서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금일 증시는 지난 주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약화 발언을 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사흘 연속 오름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이에 반면 국내 증시는 전일 상승 이후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거래소는 소폭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대형주들이 부진한 반면에 금일 같은 경우에선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은 좀 더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테슬라 주가의 조정으로 인해서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정을 보인 반면에 금일은 중국이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한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최근 정부의 백열전구 시장 퇴출 조치에 대한 소식들로 LED 관련주들도 오름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해주신다면요. 어떨까요? 내일은 좀 더 상황이 나아질까요?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아무래도 좀 더 제한되고 있는 이유는 어제 발표됐었던 중국의 성장률과 좀 더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발표됐었던 중국의 2, 4분기 성장률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하반기 경기 회복과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은 좀 더 눈에 찾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재고 조정이 가속화된다면 아무래도 4분기에는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기 지표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서 관련지어서 보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17일 날 있을 미국의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재차 경기와 관련된 코멘트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의 청문회에서 연설 이후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그 하원 청문 연설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확인하고 가려는 느낌이 좀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을 보다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종별 움직임도 전해드리겠고요.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장의 움직임의 진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급상 특징과 또 업종별 특징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866포인트로 0.4%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소폭 매수세 자체는 크게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537.72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1.14%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부터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코스닥 오늘 지수상으로는 별로 그냥 오늘 오를 자리에서 올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낙폭과대였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키 맞추기를 하면서 박스권 하단에 있던 종목군들 대부분 다 올라왔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빠졌을 때 어느 정도 복구를 못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어느 정도는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던 시각이 저는 좀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오늘 0.4%, 4.7%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 시장이 두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 펼쳐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림목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봤을 때 일단은 앞서 어제 있던 봉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가격적인 키 맞추기 조정 장세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순환주가 지금 20일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전 종목군이 어느 정도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 업종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모멘텀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주도주 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했지만 지금 화학주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 순환주가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제는 철강금속업종 그리고 그 전날에는 기계업종이었죠. 왜 이렇게 계속 기계업종, 철강금속업종 그리고 오늘은 화학주까지 들어올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저가적인 메리트를 봤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가 쉬운 종목군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잡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통신업종, 유통업종, 철강금속업종에 대해서도 매수세를 좀 보이는 외국인이었고요. 다만 많이 팔았던 종목군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은 금융업종에 대해서 좀 더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금융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차익 실현이 1차적으로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닥 제약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도 그렇고요. 지금 기관의 모습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약업종에 대한 외국인이 매수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제약업종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반도체 업종을 사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낙폭과대에 이은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갔다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 제약업종을 매수하는 이 단계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전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올까? 당연히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미연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막판에 IT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영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미국 기업들, IT 기업들이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특징주 어떤 것들을 꼽으셨습니까? 예, 오늘 골고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그리고 하나케미칼, 그리고 다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 종목군을 보시더라도 한국타이어를 했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오늘 3%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고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죠. 고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당연히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업종이 상당히 지금 인기리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운수장비 업종에 한 번쯤에 시세가 들어가고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제한된 상승이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차후 선택권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타이어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신고가를 전망을 해보겠고요. 지금 시세의 초입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한번 본다면 5만 원대에서 지금 5만 4천 원까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15% 내지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매수세를 한번 기인해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이 이끌어주고 있는 업종이 바로 타이어 업종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런 범위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한 달 이상의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더 맞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이 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타이어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시자, 신고가를 좀 더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으로 하나케미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OCI를 비롯한 태양광에 대한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중국 태양광 발전이 4배로 확대를 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하단에 분포가 돼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가격대, 지금 가격대로 본다면 16,000원 하단,
15,000원 선까지는 과매도 구간이었다는 거죠. 과매도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나오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윗꼬리는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차익 실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 뭐 화학 업종 중에서 지금 태양광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큰 폭의 매도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기간이 정말 강한 세력이었다면 윗꼬리를 말고 양봉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놨겠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양봉과 그리고 윗꼬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매수를 대응을 하신다면 그때는 하반까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 선까지는 내려왔을 때 매수권역으로 대응을 하시고 지금 흐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는 좀 더 저가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관망으로 대응을 하시되 우리가 관심 종목군에서 빼놓지 말고 꼭 보시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날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가장 좋아하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다날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온라인 복권 결제 서비스를 제휴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온라인 복권이라고 하면 상당한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냐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21선을 안 대고 그냥 올라가는 패턴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금 거래량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죽여놓은 상태죠. 무슨 말이냐면 벌써 매수가 다 됐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고요. 그렇게 가다가 어차피 행보를 하고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 자체를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는 지금 121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121선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를 상당히 쉽게 돌파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121선 자체를 지지로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상승 추세대로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 상한가 한 번이 그냥 끝날 상한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권역으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9,900원 선까지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실 때 지금 이런 다날 같은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때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N자형 파동을 한 번 더 노리시면서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한 번 더 체크하시는 전략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특징주로 준비는 안 하셨습니다만 오늘 또 이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 롯데쇼핑과 롯데그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 지금 2%대로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세무조사 또다시 롯데그룹에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CJ 그룹을 같이 봤을 때 CJ 같은 경우에 단발성인 악재로는 작용을 했지만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CJ가 가장 성과가 높은 미디어 업체 관련으로는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CJ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입었던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락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정을 좀 하시고 그때는 좀 더 지금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손절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방 자체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35만 원 선 자체가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과 인베스트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점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승현 과장께서는 종목별 장세를 예상하고 신주도주 저탄소 관련주를 주목하자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주경 팀장께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니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고요.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한 집중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유화를 꼽아오셨네요. 네, 먼저 종목별 장세를 예상하신 정승현 과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자체가 오늘 상당히 박스권 상단에서 좀 가기에도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가기에도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선물에 대한 파생 포지션 만기 이후에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더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또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가 1% 넘게 조정을 받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지수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좀 답답한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만, 하지만 아침부터 강한 종목들이 있었죠. 이제 코스피 종목에서는 OCI라든지 하나케미칼, 태양광 관련주들인데 결국 시장에서 사실 가장 천대받고 홀대받았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승자의 독식, 살아남는 자의 어느 정도 축복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이슈들이 다시 주식시장의 핫 키워드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보다 사실 태양광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 여름만 되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무더위에 계속적으로 저도 한 30 몇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매년 여름이 더워진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여름이 잠깐 8월 한 달 정도만 잠깐 덥고 가을과 봄이 상당히 길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는데, 최근에는 봄 그리고 여름 봄 가을은 거의 없는 그런 계절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탄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산화탄소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온도가 39도 이상 40도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그런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환경 문제다라고 본다면, 이런 저탄소 관련 태양광, 앞으로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 있어서 태양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이쪽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기대감들은 늘 있어 왔지만,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생산 단가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모였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들고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OCI야 그리고 하나케미칼 정도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가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이들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장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실적 부분과 그리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세상이 이렇게 흘러감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냐, 이런 성장성의 기초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그리고 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새로운 주도주가 사실 나타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전일 뭐 오늘은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오늘 거의 먼저 어제 이제 고점을 벗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LG화학도 화학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큰 폭의 조정이 왔지만 사실 LG화학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뭐 실적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뭐 중대형 배터리에 있어서 강력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신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주도주가 새롭게 나타나는 주도주를 올라가는 날 뭐 삼성 SDI를 어제 같은 날 사실 따라붙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오늘 또 뭐 단기적으로 소폭 뭐 조정이 나왔습니다. 밑꼬리를 달면서 뭐 도정 패턴이 나왔는데 하루에 아마 한 2-3%, 1-2%, 2-3% 이렇게 조정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는데 그럴 시에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휩쓸려서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면서 이런 주도주가 시장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성장성의 한계 때문에 좀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별로 앞으로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투자 심리 개선과 분할 매수를 말씀하시는 이주경 팀장입니다. 네, 시장이 뭐 지지부진합니다. 예, 변동성은 크지만 시장에 뭐 딱히 뭐 특별하게 뭐 주도주라는 것은 지금 없는 상태이죠. 지금 업종의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고 테마의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지만은 시장을 확실하게 리드할 만한 그런 종목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벤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벤트에 따라서 지수가 말 그대로 춤을 추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폭 상승에 이어서 어제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대내외 이제 G2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자, 이벤트가 대부분이 소멸이 되었죠. 예, 중국 GDP가 발표가 되었고, 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지나가면서 주가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한 정도는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특별히 뭐 큰 이슈 없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앞전에 이벤트가 너무 강력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17일과 18일 이제 버냉키 의장이 미 상하원 의원에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또 말이 바뀔 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넘어갈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그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하실 것은 우리 증시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 우리 시장이 지금 증시가 PBR 1배, PER 10배 수준으로 좀 저평가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적 반등 밴드 상단 부분에 접근을 했지만은 이제 서서히 이제 매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여름에 썸머 랠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6월 한 달 내내 빠졌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나와 주었고요. 이제 6월 한 달 내내 빠져 주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빠지게 됐고,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는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이제 7월 중순이 지나게 되면서 서서히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7월 말에서 8월까지의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제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 과장님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좀 잠시 하셨는데요. 신주도주 저탄소 관련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일단 뭐 크게 봤을 때는 전기차와 태양광 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탄소 관련해서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뭐 조그만 종목들, 뭐 후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하지만 일단 그 전반적으로 이제 큰 사업, 큰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고 대형주에서 일단 먼저 선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 작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미흡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전기차와 태양광으로 나누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구조에 이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전기차만 하더라도 사실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전기차가 이제 지난 정부, MB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 2009년, 10년, 뭐 이럴 때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곧 전기차가 뭐 길거리에 뭐 치이는 게 뭐 전기차일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그때 뭐 2009년도 MB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9년도 정도의 그런 핫 이슈로 이렇게 키워드로 떠올랐었는데, 흐지부지 되면서 사실 전기차 여러 기업들이, 실체도 없는 기업들이 막 테마군만 형성을 해서 막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기대치 한 4,500대 분기에 2분기에 팔겠다라고 목표를 했었는데 그 이상을 팔았죠. 거의 10% 성장 목표치를 넘어선 약 4,900대 정도 판 것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그리고 BMW가 이제 테슬라와 제휴를 해서 BMW 3 시리즈에도 전기차가 나오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동차 시장 브랜드를 탑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BMW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탑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을 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이 비교를 애플과 많이 하는데, 애플이 아이폰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스티븐 잡스가 이 아이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휴대폰 시장의 10%만 잡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30% 이상, 스티븐 잡스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30% 이상, 그리고 모든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열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 전기차라는 시장이 아주 먼 미래에 우리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이 될 것 같지만, 정말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그리고 BMW가 갖고 있는 목표치 분기에 몇천 대 이 수준이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그리고 정부가 탄소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푸시를 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빨리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고 섹터이면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정부에서 실체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연에 10억 버는데 시총이 3천억, 5천억 이렇게 같은 기업들도 수두룩 빽빽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실체가 있고 이 시장이 열렸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제대로 입느냐,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이에 선별하는 노력은 충분히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 기대감, 이런 희망과 꿈만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논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저평가돼 있고 고평가가 되더라도 성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서칭 작업은 충분히 지속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간략하게 그와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2차 전지의 대표주는 삼성 SDI입니다. LG화학도 있지만 삼성 SDI가 대형 배터리 이 부분에 있어서 LG화학을 앞지르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확보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삼성 SDI 대형주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쪽에서는 OCI 그리고 하나케미칼, 그리고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린 에코프로 그리고 우리산업, 이런 조그만 기업들이지만 실적의 성장세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주경 팀장님은 실적 개선 종목을 말씀하시는군요.
자, 투자자 여러분께서 진짜 7월 내내 들으셨을 겁니다. 이 2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말씀을 계속 들으셨을 거고. 근데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실적 시즌은 실적이다. 예,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자, 경험적으로 지금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해가지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때가 이제 시세가 분출하는 그런 주요 시기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오늘 어제 해가지고 좀 묻힌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은 장막판 LED가 움직였고, 그리고 태양광이 움직였고요. 어제는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업종의 순환매다, 테마의 순환매다 해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주목이 다시 이제 눈이 쏠리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시기에는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따라서 그런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질 때도 이제 실적 미확인이 된 테마주에는 좀 관심을 자제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파트론이랑 게임빌, KCC, 한미약품, 두산, 그리고 메디톡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상당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좀 번외로 시그네틱스 하나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준비하셨네요. 정승영 과장님. 네. 에코프로는, 리튬 이온 2차 전지용 그 양극화 물질, 그리고 이제 전구체 발생을 일으키는 그런 그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형 2차 전지, 소형 2차 전지는 주로 이제 쓰이는 데가 우리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고, 중대형 배터리 시장은 자동차 시장에 이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지금까지는 그 소형 이제 휴대폰에 납품하는 그 2차 전지를 주로 했었는데, 일단 중대형 배터리 시장이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그 시장을 먼저 읽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 이제 지금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일단 하반기를 기점으로 그 주력 업종 개선을 통해서 실적의 개선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에코프로도 최근에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분야 자체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전해질 물질 이런 관련된 업종이었고, 일단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지난 2011년 고점인 18,000원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매물대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0.9% 11,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한 1,200원 정도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더 깊게 나오면 더 싸게 사셔도 좋고요. 일단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10,000원대를 돌파하고 아마 10,000원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 아마 고점 대비 한 오늘 종가에서 한 200-300원은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다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을 어제 나온 고점이죠. 넘어서면 아마 또 한 단계 레벨에서 11,000원은 안 깨지려는 노력을 상당히 심하게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주가는 12,000원,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주경 팀장의 대한유화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순수한 이제 석유화학 제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자, 이제 업황 개선 시에 따라서 이제 좀 최우선으로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제품군이 순수하게 석유화학 제품만이 있기 때문이고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주가 가치 대비해서 PBR 0.4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0.3배 근접한 저평가 상태이고요. 그리고 2012년에 48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 들어서서 영업이익이 95억으로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되었고요. 2분기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99억, 그리고 3분기에는 208억으로 좀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14년에 2G라고 하는 이제 신규 설비 증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매출 증가 예상액이 연 한 2,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이 같이 증가할 것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12년에는 이제 배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적이 개선되면은 다시 배당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이전에 배당 성향이 영업이익의 한 20% 수준이었습니다. 순이익의 20%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안 유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시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2012년 들어서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바닥 다지기 구간이 끝나게 되면서 실적도 같이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주가도 강하게 이전 저항대 부근이었던 이제 48,000원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를 해줬고요. 따라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눌림목 자리를 좀 기다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5만 원에서 48,000원 사이에 좀 매수 가담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추세가 꺾이는 가격을 4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LG생명과학이 4%대 현재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55,000원이 좀 뚫리면 무난하게 57,000원, 8,000원, 6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적절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55,000원에 걸려있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뚫으면 홀딩 무조건 하시고 정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격 전략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주경 팀장님의 한국항공우주 2%대 크지 않습니다. 현재는 손실인데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초입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절가 이탈 전까지는 분할 매수하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모두 함께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네, 지금까지 정수영 과장 그리고 이주경 팀장 두 분과 함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짜봤습니다. 크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